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조 제1항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신문 예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안가보행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알겠어요.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네,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국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증인에 대한 증언 거부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 왜 권리를 행사하느냐, 너 뭐 죄진 거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유죄의 예단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피의자나 또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법정에서 행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술거부권 행사한 걸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증언거부권이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서를 저한테 부여된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란 저질렀어요. 헌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예요. 헌법을 존중하고 법률을 잘 지켜서 내란 저질렀냐고요.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국민께 진실이 선서가 법적인 성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께 진실을 구하겠다라는 이런 문제에서 사람으로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께 거짓말한다고 선서할 거예요. 국민 앞에 진실을 구하겠다고 선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놓고 국민 앞에 거짓말한다고 고의고 지하에서 당연한 거예요. 선거인이요 그러면 어제 어민주한테 정은 더 사람이 있어. 어제 어민주한테 정은 아니 주긴 선서하고 진술거부 하시라고 진술거부를. 네. 의원님. 주요 내란이고 좀 해봐야지. 실제 법정 조장이잖아요. 법정처 국정감사 아닙니까? 법정처 국정감사에서 지금 기관직이 아닙니다. 올해 국정감사 법정처 국정감사가 지금 이한규 법제처장에 대한 국정감사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부하면 무슨 국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정당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자, 위원님들, 안증인이라고 하는 안증인. 자, 위원장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경원 의원님, 위원장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완규 증인 나오셨으니까 네. 선서는 하시고 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네. 증언 거부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하시고. 예. 그러면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네? 고발하신 분들이 저를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는 거가 그게 적정 절차에 질의도 해도 됩니다. 왜 아니 어쨌든 그럼 이쪽에 부르세요.
아니, 고발하고 조사도 하고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위증을 하니까 고발하는 거죠. 위증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고 물건 훔쳐가고 왜 물건 훔쳐가고 따지냐는 경우가 없으니까 다시 강호마법을 말씀은 허술하지 못한 말이에요, 저게. 기술자들이 아주 그냥 국민들 앞에서 지금 진실을 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당연한 권리행사, 당연한 권리행사. 허술하지 모습이에요, 지금. 어쨌든 저는 선서 거부하겠습니다. 예. 국정입니다. 헌법과 국회법 12조의 헌법 12조 2항 국회에서의 증거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3조 다 있지 않습니까? 형사법 3조에 형사법 기준으로 해서 일반 자, 거예요. 전 고위공직자 관련 법 규정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각계 국정입니다. 고위공직자 하잖아요.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완규 증인은 증언 거부에 대해서 소명을 한다고 했으나 한번 보십시오. 법제처는 대통령에 대한 또는 국정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죠. 포고령 보면 어떻습니까? 내란범이 포고령을 발령을 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일 때 법제처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는 처장은 침묵을 하셨고 방조를 하셨고요. 바로 다음 날 안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국회에 국감장에 지금 이제 내란 청산을 위해서 나온 첫 번째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직을 담임했던 자로서는 증언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명 사유가 위원장님 말씀 상가시고요. 이게 무슨 내란 청산 자 경고합니다. 신동욱 의원님 경고를 하기를 위원장님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경고래요. 왜 위원장의 발언을 방해합니까? 경고합니다. 내란 공조장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 제한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진행 중이에요. 진행이 안 끝났어요. 송석준 의원님 손 내리시고. 국정감사 방해가 목적이십니까? 지금 증인에 대해서 선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를 위원장이 경고하고 있는데 왜 끼어드십니까? 선서 자체를 못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엄호하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을 그렇게 잘 아는 나경원 의원은 왜 내란범이 국회를 침탈할 때 가만히 계셨나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럼 추미애위원장 어디가 계셨습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아니고 어디가 계셨어요? 그럼 만약에 진짜 전시사표였으면은 지상요법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미애위원장 어디가 계셨습니까? 선전 보고도 국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시 상황이었으면 왜 국회의원이 국회 안 있었냐고요? 심지어 국회에 있으면서 본인 표명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이런 국회에서의 정관법에 따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말씀하시니까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싶은데 저한테 온 증인 네. 출석 요구서의 신문 여지가 안가 모임 관련이에요. 들어가십시오. 안가 모임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제처장 조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법제처가 법치 행정의 근간을 지탱하는 법제기관으로서의 그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행정 법령들을 정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권익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속하면서도 심층적인 법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AI를 적극 활용하여 법령 정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하게 느끼셨던 부분이나 법제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법제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보고에 앞서 출석한 법제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장 김창범입니다.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법제정책국장 김진입니다. 행정법제국장 권태웅입니다. 경제법제국장 안상현입니다. 사회문화법제국장 최양석입니다. 법령해석국장 손대수입니다. 법제지원국장 양미향입니다. 법제조정정책관 윤강욱입니다. 이어서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정부 입법 총괄 관리입니다. 정부 주요 정책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정부 입법 수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총 248건의 하위 법령을 제때 마련하는 등 정부 입법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향후 계획입니다. 각 부처 입법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정부 입법을 전략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국회의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법령 심사 및 법제 지원입니다. 9월 말까지 총 1289건의 법령 심사를 완료하였고 여권법 시행령 등 211건에 대해 법령의 위반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 검토, 조문화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법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심사하여 정부 입법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법령 해석입니다. 9월 말까지 32회의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73건의 안건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그중 관계 국민이 요청한 40건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 과정에서 그 의견을 청취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해석 요청자와 소관 부처 간의 이견에 대해 협의, 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법령에 관한 이견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법령 정비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하위 법령을 집중 발굴, 정비하는 등 국민 체감형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법정 의무교육의 유예, 면제 사유에 임신, 출산, 군복무 등이 포함되도록 관세사법 시행령 등 22개 법령을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의 어학시험 성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16개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생 관련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13쪽 법제 개선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규제 특례 사업에서의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권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6개 법률안 발의를 지원하여 신기술 도입이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하여 법률상 인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사유를 전수조사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입법적 측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반복적 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 영업 정비 사유에 포함하는 법제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81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중 28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입안 지원, 자치법규 관련 자문,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입법권 강화 관련 나머지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령정보 시스템 장애 및 조치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 서비스의 장애 및 복구 현황입니다. 9월 26일 20시 15분경에 발생한 국자원 화재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입법 시스템 등 총 12개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홈페이지 등 9개 시스템이 복구되었고 나머지 3개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자원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등 법률정보 제공 대체 사이트를 국민들께 안내했습니다. 또한 법제처 누리집 임시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법제 심사 및 법령 해석 접수 등의 업무가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 발생 기간 동안 수기로 관리해온 1613건의 공포법령도 모두 복구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화를 완료하여 국민들께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자원과의 긴밀한 협조로 정보입법지원센터 등 아직 복구되지 않은 법제처 소관 시스템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쪽으로 돌아와 15쪽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로 제공하던 중앙부처 법령 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32개 기관의 결정 선례를 추가 개방하는 등 국가기관 결정 선례 개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령 검색 시 연관 법령 정보를 하나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법령, 판례, 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 정보를 손쉽게 찾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성형 AI 법령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앱의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에 대해 그림, 사진 등 시각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생활법령 정보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조 공무원 등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법제 업무 담당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실습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법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64,17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개원한 태안법제교육원에서는 충북, 대구교육청 등 지방 기관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법제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 해결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법제교육을 제공해 공무원 등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법제교류 협력입니다.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대외 경제활동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9월 말을 기준으로 K콘텐츠, K화장품, K식품 등 산업별 필수 해외 법령정보 856건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제기관 간 상시 협력 플랫폼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설립하고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11월에 개최하는 등 법제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정보 시스템을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ODA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추진하는 ODA 사업이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원철 법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경원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 전에 유감을 좀 표시합니다. 우리 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형사소추 내지 공소제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선서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법사위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법제처장님, 헌법 주석서, 법제처 2010년 발간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헌법 제84조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법제처의 공식 해석과 다른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이 해석을 바꾸기 위한 회의를 한 적이 있는. 예, 그러한 회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제출할 자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고요. 기왕에 자료 제출 요구와 무관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에 소추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서 나경원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위원장의 발언으로 답변이 됐으니까 뭐 법제처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 서영교 위원님. 알아들으셨으면 다행입니다. 예,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가 법을 위반해서 시행령 통치를 했습니다. 이 시행령 통치, 박근혜도 시행령 통치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문제 제기한 유승민 제거하면서 박근혜도 그만뒀습니다. 감옥으로 갔죠. 윤석열도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규정을 바꾸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고, 검찰 정상화법을 무력화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가 연구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네, 서영교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법사위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몹시 궁금합니다. 네. 저기 증인으로 나오신 이완규 법제처장님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 서영교 의원 질의 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고 해당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고지한 바와 같이 5분간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조은철 법제처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지난 정부에서 검찰청법 직접 수사 대상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뒤에 부패 경제 범죄 등이라고 등자가 하나 들어간 걸 토대로 해서 수사 범위를 잔뜩 늘렸습니다. 6대 범죄에 있다가 없어졌던 선거 범죄까지 집어넣는다든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떤 형사사법 분야의 무고위중죄까지 집어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윤석열, 한동훈
또 그 정치 검사들의 욕심 때문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시행령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법제처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대통령령은 법제처가 그 주무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결국은 그 법제처가 윤석열 정권에게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주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 법을 무시하는 것을 뭐 별것이 아닌 일로 여겼고 나중에는 더 오만해진 결과 헌법까지 위반을 하다가 저렇게 탄핵받고 쫓겨났는데 결국은 수많은 기관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내란 본색을 또 수구 본색, 내란 본색을 지녔던 윤석열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 법제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협조를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과거에 2000년도부터 법제처 공무원들을 많이 상대를 해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자부심도 높고 독립성도 높은 분들이 법제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력이 우선 좋았고 또 파워가 있는 어떤 그 행정 그 부서의 과장을 맡는 것보다도 법제 업무를 하면서 법제관 얘기를 호칭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고 또 상사들이 어떤 지적을 하면은 직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오는 실력이 우리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그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어떤 멋진 전통을 가져오던 명예감을 가져왔던 법제처가 윤석열 정권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떻게 반성 뭐 이런 성찰 같은 것들이 내부에 좀 있는지 한번 뭐 답을 좀 주십시오. 예, 그 지난 정부에서 그 법제처의 그 어떤 범죄 업무라든가 법령 심사 업무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그 심사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적어도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그런 특히 이제 그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난 정부에서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사실은 그 2022년도에 개정된 검찰청법에 사실상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에서의 법제처의 그러한 심사 업무